네, 규 대표입니다. 오늘 이 많은 대표님들이 기다리던 초기 창업 패키지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 공고를 한번 살펴보면 2026년도 초기 창업 패키지 일반형 창업기업 모집 공고고 접수 기간이 1월 23일, 오늘이죠. 23일부터 2월 13일 16시까지입니다. 이 시간이 1초라도 늦어지면 신청이 마감이 돼요. 그래서 반드시 2월 13일 16시까지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길 바라고, 사업을 시작하신 지 3년 미만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초기라는 이름이 붙으면 다 3년 미만의 기업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연 2026년도 초기 창업 패키지 일반형은 정확하게 어떤 내용으로 공고가 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 일반형 모집 공고고요. 이전에 나왔던 딥테크 특화형이랑 일반형을 모두 신청 가능하십니다. 다만 선정이 되셨을 때에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셔야 돼요. 심지어 5월에 예정인 투자 연계형도 동시에 중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 개만 수행 가능해요. 동시에 세 개 다 진행하는 건 안 됩니다. 일반형 공고 내용을 좀 살펴드리면 업력이 3년 이내에 전 분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고요. 지원 규모는 400개사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금이 무려 1억 원입니다. 예, 괜찮죠? 사업 개요를 보면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 창업 기업이라고 명시를 해놨고, 지원 분야는 제조나 서비스업 등 전 분야를 총망라해서 뽑고 있습니다. 총 400개사 내외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사업장 주소지를 기반으로 해서 수도권이면 수도권, 충청권이면 충청권, 동부권, 호남권, 이 지역에 있는 주관기관 한 군데를 선택해서 지원을 하시면 돼요. 우리 사업장의 권역이 아닌데 지원을 하시는 경우에는 타 권역 내 주관기관으로 신청을 했다라고 확인을 해서 평가 대상에서 혹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창업 기업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서 권역을 설정하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어디 주관기관을 선택할지를 고르시면 됩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 주관기관들 다양하게 있는데 도대체 어디를 선택하는 게 더 좋냐? 이 수도권을 기준으로 얘기 드리면 25개사를 뽑는 CNT테크로 지원을 하는 게 맞는 거냐? 이게 더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실제로 마냥 그렇진 않아요. 실제로는 이 주관기관마다 주력 분야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요 분야가 바이오나 딥테크 기반의 ICT를 밀고 있고요. 단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IT나 BT 융합기술을 주요 분야로 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랑 겹치는 것들을 빼고 특별한 게 그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린 분야라는 거 확인을 해주시고,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같은 경우에는 DNA라고 이 디지털, 네트워크, AI 이 세 가지를 특화 분야로 밀고 있어요. 그리고 수원대 같은 경우에 조금 특이한데 주력 분야로 밀고 있는 게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소부장이라고 하는 소재 부품 장비, 그리고 패션, 뷰티, 헬스 같이 기술 융합형 미디어나 콘텐츠들을 주력으로 밀고 있어요. CNT테크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전 분야를 다 다뤄요, 기본적으로. 근데 CNT테크에서 조금 특이한 건 주력으로 밀고 있는 것 중에 푸드테크, 스포츠테크, 트래블테크, 핀테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주력 산업 분야가 조금씩 달라요, 주관기관들마다. 당연히 전 분야를 다 하기는 하지만 주력으로 밀고 있는 게 뭐냐, 이 주력 분야에 따라서 바이오를 한다면 고려대에 들어가는 게 맞고요, 그린을 한다면 서울과학기술대를 쓰는 게 맞고, 혹은 소부장으로 간다 그럼 수원대학교를 쓰시는 게 맞겠죠. 각 주관기관들마다 주력 분야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력 분야를 보시고 어디 기관을 선택해서 들어가시는 게 더 유리하겠다라고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단순히 선정 규모만 보고 여긴 20개사 뽑고 여기는 22개사 뽑으니까 22개사 뽑는 대로 가야겠다, 이렇게 결정하시면 최적의 결정을 하신 건 아니에요. 반드시 주관기관들이 특화 분야가 어디인지 이런 것들 좀 확인하셔서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이 최대 1억 원, 평균 5천만 원이에요. 이걸 보고 작년에 평균 6천만 원 아니었나? 7천만 원 아니었나? 조금 줄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올해 사실 이 지원금보다 더 좋은 게, 지원금 1천만 원, 2천만 원보다 더 좋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기부담금의 비율이 달라졌습니다.
서울 사시고 수도권 사시는 분들은 조금 불리할 수 있겠지만 특별지역이나 우대지역이나 일반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자기 부담 사업비의 비율이 더 줄어들었어요. 원래 30%가 기본이었거든요. 근데 어디 지역에 계시느냐에 따라서 최대 10%까지 줄어들어요. 결국 줄어든 만큼 정부 지원금은 늘어난다라는 얘기겠죠. 특별 지원 지역이라고 해서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중에 균형 발전 하위 지역 혹은 낙후도 평가 하위 지역 공통으로 해당하는 40개 시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별도로 어디 지역이 속하는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우대 지원 지역이라고 특별 지원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44개 시나 군을 이야기합니다. 일반 지역이라고 비수도권 지역 중에 특별 우대 지원이 아닌 83개 시군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서울 수도권이 아니면 일단 25%로 자기 부담금이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이라고 한다면 20%로 줄어드시는 거고요. 거기에서 한 번 더 가서 낙후도 평가 하위 지역이나 균형 발전 하위 지역이라면 자기 부담 사업비가 10%까지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모든 게 대표님이 사시는 거주지가 아니라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지방에 있는 기업들을 우대하겠다라는 거야. 사실 그동안은 정부 지원 사업도 그렇고 정책 자금도 그렇고 대부분이 수도권 중심, 서울 중심의 지원으로 쏠려 있었거든요. 상대적이지만 분명하게 서울 중심으로, 수도권 중심으로 쏠려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많이 달라진 게 그동안 상대적으로 지원을 덜 해줬던 제조업이랑 지방 기업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 좋은 게 아니라 이 지원금, 최대 1억이라는 지원금을 받고 나서 최종 성과가 우수 이상이시면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조건을 충족하는 창업기업으로 추천을 하고 연계 보증상품, 즉 정책자금 융자를 받으실 수 있게끔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 이 정책자금 연계, 지원사업과 정책자금이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소 1억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과거에 정부 지원사업 연계보증 상품들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초기 창업 패키지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3억 정도는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이 부분도 체크가 좀 필요한데 이 지원하시는 분들이 3년 이내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하루라도 지나면 공고일 기준으로 하루라도 지나면 이게 조건에 안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사업자 등록이 2023년도 1월 23일 이전인지 이걸 체크해 보셔야 돼요. 이전이라면 안 되는 겁니다. 1월 23일, 23년도 1월 23일 이후에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 이 기업들만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하루라도 먼저 하셨다. 우리는 22일 날 사업자 등록을 했다. 이러면 안타깝게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상 개업 연 월일 기준으로 봅니다. 법인 사업자는 법인 등기부 등본상 법인 설립 등기를 기준으로 해요. 미리 체크를 해보시고 이 조건에 맞으시는 분들만 사업계획서나 다른 기타 서류들을 준비하시는 게 맞겠죠.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좀 팁을 드릴까 하는데 이 많은 대표님들이 서류만 잘 쓰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이 평가 단계마다 보는 게 조금 달라요. 서류평가에서는 이 사업이 과연 진짜 검증 가능한 사업인가 이런 걸 보거든요. 예를 들어 제시하는 문제가 진짜 고객이 내 돈을 내고 해결하려고 하는 수준의 문제인가 이걸 보고 왜 굳이 대표님 기업이 이러한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는지를 설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마케팅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검증 계획들이 지표나 기간이나 설계가 명확하게 되어 있는가 수치화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봐요. 그리고 심층 인터뷰나 발표 평가에서 대표자가 현장에 참석하는 게 원칙입니다. 서류를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표자가 진짜로 이 사업을 할 만한 사람인가,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논리적으로 얼마나 일관성 있게 주장하고 있는가, 실행하고 있는가를 봅니다. 대체제가 있는데 굳이 이걸 시장에서 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6개월 안에 성과지표로, 10개월 안에 성과지표로 무엇을 증명할 거냐?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합니다. 한 문장으로 명확하게 결론을 짓고 근거를 2가지, 3가지 정도를 제시하시고 우리가 다음 행동으로 무엇을 할지 이것들을 구조화시켜서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발표 평가에서는
지원금을 받아서 쓰는 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각각 어떤 성과들이 나오고 이 성과들이 모여서 매출이라는 사업의 결과물로 보여주겠다라는 사업 운영 능력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인건비 외주 마케팅을 왜 쓰는지, 쓰면 무엇이 만들어지고 그 결과로 어떤 지표가 오르는지 내려가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보여줘서 사업비를 씀으로 인해서 이 사업의 가장 핵심이죠. 매출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보여주셔야 돼요. 단순히 사업비를 소진하고 쓰는 데에만 목적이 있다라고 보여져서는 위험해요. 오늘 1월 23일부터 2월 13일까지 대략 20일 정도가 남은 시점이죠. 이 남은 시점 동안 사실 문서를 열심히 쓰시고 이게 아니라 검증을 설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물론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를 아셨고 이제 준비를 하시는 단계라면 문서 쓰셔야죠. 예. 다만 이 문서를 쓰시면서 항상 머릿속에 염두를 하셔야 되는 게 검증을 하는 거, 그리고 사업 설계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읽어보신 대표님들은 우리가 지금 공고일 기준으로 창업 3년 이내인지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건 없는지 공고문이랑 비교하면서 신청 대상인지 명확하게 체크해 보시고, 이 K스타트업 들어가서 공고문을 보시면 사업계획서 양식을 필수로 사용하라고 나와 있어요. 다른 양식이랑 섞여가지고 내시면은 제외돼요. 간혹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창업 중심대학 초기 트랙을 쓰시다가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계획서와 섞이셔서 서로 다른 사업계획서 양식을 바탕으로 업로드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창업 중심대학에는 초기 창업 패키지 양식을 넣으시고 초기 창업 패키지에는 창업 중심대학 양식을 넣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사업계획서 양식이 맞는지 파일 관리 제대로 하셔서 두 개로 나누셔가지고 업로드 하시길 바라고, 핵심적으로 검증을 하셔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검증, 그리고 두 번째로 제품을 검증하셔야 됩니다. 뭐 MVP나 재구매나 사용지표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다 포함돼요. 세 번째로 수익 검증, 가격이나 마진이나 채널별 수수료들 이런 것들을 핵심적으로 검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간혹 있는 경우인데 첨부 파일 용량이 업로드 하실 때 30메가가 제한이에요. 마감날 파일을 최종 업로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다가 파일 용량 때문에 업로드 실패하시는 경우가 정말 간혹 있습니다. 진짜 마음 아파요, 이건. 미리 이미지 같은 것들은 압축하시고 정리를 해두세요. 내용을 텍스트를 수정하시는 경우는 괜찮습니다. 텍스트 수정한다고 용량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진 않아요. 근데 이미지들을 추가로 넣으시다가 용량 업로드 실패해가지고 결국 최종 신청을 못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혹은 신청하시더라도 사업계획서 없이 업로드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진짜 낭패니까 첨부 파일 용량 명확하게 체크하시고 미리 이미지 같은 것들은 압축하셔서 최적화하셔서 용량 제한에 걸려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사업계획서 업로드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끔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준비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상담 신청해 주시면 맞춰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